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격이 느껴진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호평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성과 4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의제도 많았고 그리고 또 상당한 기대를 모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졌고요. 또 새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일각의 걱정이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점수를 매긴다면 30점짜리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원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점수라기보다는요, 수미 양가 생각한다면요. 네. 수나 우의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야당에서는 양 아니면 가 낙제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섭섭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도 대다수 이번에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 일반의 반응도 그렇고요. 야당이 좀 도리어 시샘하거나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 뭐 또 외교 참사 걱정된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미 동맹 굳건함을 과시했고요. 외교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 우리 국민들이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 또 외교와 대화로 풀겠다라는 그런 선언,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죠. 네. 또 국회 한반도 포럼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북미 간에 합의했던 그 내용, 남북 간에 정상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일단 토대로 해서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2018년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지도자가 만나서 회담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 전쟁을 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선포한 거거든요. 네.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대 청산이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핵 핵 문제를 외교로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방향 제시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북의 호응에 따라서 대화의 진척도 예상될 만큼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런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발표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북도 즉각 반발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또 북미 대화에 대한 새로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싱가포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협상을 주도했던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정찰 특별 대표로 깜짝 지명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북 메시지입니다. 성킴은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대화파 인사고요. 네. 또 북을 이해하고 있고 협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북에 이미 과거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당장 투입해도 될 만큼 준비된 그런 대표죠. 상당히 잘 고른 인선이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대북 특사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적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네네.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즉각적인 호응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이 이미 네. 일종의 침지전, 농성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상당한 체면 손상이 있었다고 스스로 보고 있고 대내 결속이 중요한 만큼 경제 다그치기 그다음에 방역 초비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지도자가 바로 대미 화답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북의 입장에서는 여건이 부족하다. 충분한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 같아요. 네. 북은 북대로 적대 중지, 적대 청산, 네. 적듯이 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내용적으로는 제재의 부분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네. 북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미국이 줄 게 없다.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그 테이블에서 협상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북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예, 미국 외교관들은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항상 그 표현 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상호 탐색전, 물밑 기세 싸움, 삿바 싸움을 하겠죠. 그리고 대화 전에 이미 전략을 다 공개하는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북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이제 북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간의 북미 접촉의 역사 그동안 또 일정한 진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고 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문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곳에 북측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인권 거론에 대해서는 북은 1인 지도자 신성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내정 간섭이고 적대행위라고 간주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전쟁하자, 판다 깨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 문제는 북이 지금 하노이 개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고 네. 또 북 김정은 지도자가 금강산 개성 재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서 또 희망적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남쪽이 원한다면 뭐 하자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 눈치 보기만 하고 제대로 남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섭섭함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자체가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사이에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갈 필요도 있다. 유엔 제재는 북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지 남북 간의 평화무드의 고양과 북의 자제 또 대화 협력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 조성마저도 가로막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간에 다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느냐, 이 속도전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쯤부터 좀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북은 임기 말 한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을 굉장히 끓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냉정한 현실은. 그래서 북이 상당한 보장과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자세 전환을 급격히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선 북미 여건을 개선하고 또 북이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협상, 대화의 방점이 찍힌 대북 메시지를 보낸 만큼 네. 한국 남북 관계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좀 자극할 수 있다. 왜냐면 미사일 사거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뭐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중국 본토를 겨냥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좀 더 봐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 외교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중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대중 외교도 함께 해나가야죠. 중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만 해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중국은 대만 대자만 나와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럼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홍콩, 미국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동선언에 명시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경급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미 회담에서는 정상 발표에서는 다 뺐지 않습니까? 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배려도 있었다고 보고 또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급반발을 하지 않고 상당히 정제된 대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중간에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이번엔 미국 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외교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큰 성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였다고 보는 게요. 대한민국 네. 위상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네.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국도 한국을 필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만큼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의 그런 자주성 있고 또 네. 일관된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 네.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다 잘 지내겠다는 그런 외교 성과들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겠고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